무당조차 거부했던 흉가보다 무서운 창고. 이틀째 되던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표 찍고 창고로 갔죠. 새벽 출고 없으면 창고에 도착하면 9시 정도. 셔터문 열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부족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어옵니다. 뭐야 이게 하며 보니 왕소금을 누가 허옇게 쏟아놓은 겁니다. 어느 놈이 소금 들고 가다 쏟았나 했는데 웬걸 주인집 대문에서부터 창고까지 길게 쏟아놓았더만요. 어디 소독했나? 웬 소금? 하는데 저희 창고 건물만 소금을 쏟아 놓았네요. 뭐 해롭지도 않고 녹아 없어질 건데 하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지루함이 밀려오는데 웬 북소리가 둥둥 들려오더군요. 제가 일전에 드럼을 조금 쳤기 때문에 요게 드럼 소리인지 북소리인지 금방 구분합니다만 북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삐죽 빼보니 맞은편 2층 무당집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거리 하나 보다 했죠. 다시 책상에 앉아 개미나 하고 혼자 심심해하는데 갑자기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니신가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할머니는 절 보지도 않고 혼자 무언가 주절주절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분명 불렀는데 본체도 안 하시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계속 주절주절 하시더니 갑자기 밑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저를 향해 확 부리는 겁니다.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 그리고는 주절주절거리며 나가버리십니다. 그 뒤에다가 대고 할머니가 가게에 소금 뿌렸죠. 하고 고함을 쳤는데 할머니는 4차선 도로에 차가 마구 달리는데 신호등을 무시하시고 바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달리던 차량들이 멈추고 경적 소리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다 무시하시고 무당집 계단 오르시고 사라지시더군요. 가뜩이나 귀신 때문에 뒤숭숭한데 무당까지 이러니 도저히 여기 못 있겠더군요. 저도 한심장하는 놈인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내일 중으로 회사에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띠디링 울리는 전화. 후딱 받아보니 저녁에 부산에서 입고 차량 온다는 소리. 창고 다 차서 더 이상 제품 놓을 곳이 빡세다고 했더니 사람 보내줄 테니 웃기지 말고 알아서 창고 정리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쪽방 쪽으로 제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 멀대같이 키 큰 친구 하나가 들어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에 지사에서 복귀한 최모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네 반갑고요. 일단 여기 쌓인 제품 쪽방으로 옮겨야 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지시해 놓고 담배 한 대 피우려니 담배가 뚝 떨어졌군요. 담배 있느냐고 물으니 담배 안 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러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침침하게 저물고 있던 시간입니다. 슈퍼에 들어가 담배랑 커피를 계산하는데 아줌마가 저기 저 밑에 창고에 있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네 거기 맞아요. 왜 그러시죠? 하니 거기 항상 사람 상주하나요? 라고 아줌마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답했죠. 아니요. 집 내리고 실을 때만 있고요. 저녁에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전 혹시나 해서 아주머니께 이 동네 오래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슈퍼만 여기서 15년째라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할 때 이 동네 사정이나 한번 물어봐야지 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 가야 하는지라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창고 들어와서 일 좀 하려 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사하고 들어옵니다. 이 더운데 이런 시원한 바람이 하고 고개를 드는데 불사 제가 쪽방 창문 철사로 고정시켜놨는데 그걸 최모군이 열어놨더군요. 제가 더워서 열어놨습니다. 여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왜 창문은 잠그고 있으세요? 하면서 최모군이 웃더군요. 전 어두침침한 창문 너머 화장실을 힐끔힐끔 보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쁜 장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낮에 소변 보러 갈 때도 뭔가 으스스하고 배낮인데도 어두침침한데 저녁엔 더하더군요. 암튼 대충 정리하고 입고차를 기다렸습니다. 일하니 배고파서 둘이 짱깨를 시켜놓고요. 원래 책상 위에 앉으면 쪽방 입구 옆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뒤쪽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원한 게 아니고 괜히 싸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벽지에 붙여놓았던 관세음 보살님이 안 보이십니다. 어디 치웠냐고 제가 물어보니 휴지통을 가리킵니다.
최모군이 창문 열고 바람이 헥하고 불어 들어오더니 뭔가 떨어져서 봤더니 프린트된 그냥 종이 쪼가리길래 휴지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아,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맛나게 먹어야 하는데 왠지 맛있는 짱깨를 앞에 두고서 젓가락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에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젓가락을 살짝 잡아당겼더니 뚝 하면서 오른쪽 젓가락이 반 정도 부러지더군요. 왜 나무젓가락 쪼갤 때 좌우균형이 안 맞으면 길이 발상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되는 일이 없네 하다가 걱정 반 그런 거 없다 반해서 일단 먹긴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노가리 까는 사이 최모군이 커피를 타와서 마셨더니 이놈의 커피 때문인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더군요. 화장실을 갈 것인가 여기서 쌀 것인가. 전 다음 수를 택했습니다. 창고 맞은편에 보면 조그만 쇳골목이 있습니다. 마침 가로등 불빛이 그 골목 안까지 가지 않는지라 전 거기서 노상방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보면 화장실 가는 주인집 대문이 마주 보입니다. 전 대문을 등 뒤로 해서 골목 안에서 실례를 저질렀죠. 이 나이에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애도 아니고 무서워서 노상방뇨라니. 암튼 한 중간쯤 싸고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는데 삐걱 하는 쇳소리, 흡사쇠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써 무시했죠. 분명 그 주인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사실 대문이 낡은 접철식 쇠대문이라 소리가 나긴 납니다만 이런 날카로운 쇳소리는 안 났었거든요. 다리가 후덜후덜거리는데 소리는 계속 납니다. 소변은 다 봤으니 이제 나오면 되는데 나오려면 몸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뒷걸음치기도 그렇고 결국 애인 씹학하면서 몸을 180도 회전했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흔들흔들거리더군요. 문이 열렸었네. 최모군이 화장실 갔다가 문을 안 닫았네 하면서 안도했죠. 근데 뭔가 어렴풋한 곳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딱 눈에 그 집 대문 손잡이가 들어옵니다.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얀 손. 다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왜 안쪽에서 손등 부분까지만 살짝 나오게 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요. 그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 나더군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저 분명 봤습니다. 분칠하듯 하얗게 보였고요. 그리고 손톱이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것처럼 빨간색.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비명도 못 질러요. 당해보세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처음에 화장실에서 봤을 땐 뭣도 모르고 그냥 달려 나왔었는데 이번엔 머릿속에 귀신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 정말 처음에 봤을 때보다 100배는 무섭더군요. 손가락은 어찌 그리 길던지 또 하얀 게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부처님, 하나님, 심지어 엄마까지 찾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사람이 경직되니까 엄마라는 소리가 새 나오긴 나오더군요. 엄마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깨치고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불빛이 눈에 들어오니 갑자기 하얀 손은 문 안으로 쏙 들어갔고요. 보니까 그 집 앞에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서는 겁니다.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듯이 주저앉게 되더군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냥 풀썩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안으로 들여놓고 들어가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골목 안을 기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전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아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엔 최모군이 홀로 앉아 있더군요. 야, 창문 닫아. 빨리.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고함을 쳤습니다. 최모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방 창문 닫아 빨리. 뭔가 눈치챈 최모군이 후다닥 쪽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닫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에 걸린 건지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중간쯤에서 걸립니다. 최모군은 어라 하면서 창문을 다시 닫으려고 이리저리 흔들어댔고요. 전 그 장면을 직접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최모군이 갑자기 손을 뒤로 뺍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쇳덩이를 만지고 있는데 강한 전기가 통해서 사람이 기겁하며 손을 떼는 그 동작입니다.
전 튀어라. 라고 이 소리 한 게 기억납니다. 그러자 최목은 멀대같이 키 크고 바짝 마른 몸인 내가 기다시피 해서 엎어져서 쪽방에서 굴러나옵디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무지 아플 건데 그냥 창고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저랑 튀었습니다. 도로 위가 그날따라 한적했습니다. 이사온 무당집 1층이 구이집인데 문 닫았고 가방 공장도 문 닫았고 시계를 보니 8시 조금 넘었더군요. 어차피 창고에 제품이 널려 있어서 멀리 달아나지도 못하고 최모군이랑 한참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그때 4차선에서 화물차량이 크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니 창고 앞에서 멈춥디다. 거기서 운전사 아저씨 내리더니 창고 안으로 불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니 최모군이 저를 흘깃 보더군요. 어찌할런지 명령을 내려달란 듯이 결국 들어가자 해서 둘이 들어갔습니다. 최모군과 했던 그 하역 작업. 그 시간이 무지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도 있었던지라 전 노래를 크게 부르며 쪽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모군이 일하다 말고 저를 보더군요. 전 발로 반쯤 닫힌 창문을 들고 찼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창문이 흔들리더라고요. 창문을 깨려고 찬 게 아니라 창문 틈이 샤시에 끼었을까봐 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창문을 닫으니 차르륵 하면서 잘 닫히더라고요. 전 주위를 둘러보다 제품 묶었던 노끈을 주워서 창문 잠금 장치부터 꼼꼼히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 흔들어 보고 확인한 후 하역 작업 마치고 사인을 받고 화물차가 출발하는 거 보고 뒤돌아서니 최모군은 이미 짐 다 챙기고 열쇠를 들고 서 있더군요. 볼 거 없이 셔터 내리고 자물쇠 채우고 큰 길로 나와서 마구 달리고 있는데 최모군이 말하게 저 실장님 제 차 저 위에 주차시켜 놓았는데요. 9시 진작 말하지. 저희는 창고 쪽으로 가지 않고 주위를 빙 둘러서 최모군 자동차로 갔습니다. 최모군은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차 있는 데로 와서 최모군 보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최모군이 차 시동을 걸더니 고개를 빼고 집이 어디냐고 일단 타시라 하더군요. 알았다 하고 차를 타고 번잡한 곳으로 나왔죠. 교통체증이 조금 심해지고 차가 서서히 가자 담배를 하나 물었죠. 봤냐? 귀는. 제가 고함 쳤을 땐 사실 도둑인 줄 알았답니다. 창문을 급히 닫는데 웬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바로 1m 전방에서 말이죠. 자기는 몸체는 없었고 머리만 보이더랍니다. 치렁치렁 긴 산발한 머리카락하고요. 전 손을 봤냐고 물었죠. 손은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게 대갈통뿐이라더군요. 이 친구랑은 집이 반대 방향이어서 적당한 곳에 차 세우라 하고 전 내리고 최모군은 사라졌죠. 그냥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데 기분이 지레 갔더군요.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바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편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